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의 부활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언 예상 이런 거 많이 했고, 최근에 그 조짐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여권 내부 분열 요거에 대해서 예상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요. 진짜 이러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만 이 불협 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조국이 가니까 남국이가 왔습니다. 조국을 수호했던 이 김남국 변호사가 자꾸만 이 서울 강서갑 출마 요것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 이 사람들까지 난리입니다. 아마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권리당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되니까 당 내에서 힘을 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최근에 이 상황을 잘 아는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요것을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이 분위기가 아주 좀 냉랭하다, 이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 조국이요 다시 이슈가 되는 거, 이것을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성 변호사, 이 김남국이가 계속해서 출마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봉주까지 나섰죠. 이 정봉주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중도뽕을 맞은 이 의원들이 김남국을 도력을 내고 있다. 와, 좀 세게 말했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그러한 경선이 두려워서 정봉주도 막고 이제는 김남국도 막는 그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세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러다가 민주당 내분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봉주는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을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이 청년 후보의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중대 결단을 한번 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박주민 의원은요, 이 김남국의 행보는 지도부와 협의가 없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김남국 변호사에게 전달이 됐을 것인데도 결국에는요, 공천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뉴스원이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민주당 측이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조국 내전 요걸로 흐를 것을 우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문화일보도 매우 비슷한 논조입니다. 자, 조국 대전 이것이 격화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이 금태섭과 김남국 이 두 사람 모두 이 당의 소중한 자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화일보의 기사에서는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의 이 절충안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 요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한 이 김 변호사를요, 만약에 다른 곳으로 공천을 할 경우 총선 내내 이 조국 사태가 이슈가 되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요, 조국이가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역시 제가 이 반조땡 운동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조국을 법원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법원 재판 받으려고 제가 보냈죠. 이게 참 보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지금 이 민주당이 이 공수처 법안을 반대했던 이 금태섭이를 과연 곱게 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금태섭을 내치면요, 민주당 전체에 부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금태섭을 안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조국을 수호하자 이렇게 말을 했던 이 김남국이가 그 지지자들이 워낙 강성이니까 민주당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 민주당은 당 내에서 이 노조 같은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 지도부가 분명히 이 김남국 측에다가 우려의 메시지 이거 전달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욱더 강성같이 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그 사람들 중에서 권리당원, 공천에 힘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집단적인 이 결집력, 이것이 정말 무서운가 봅니다. 자, 당 지도부도 정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조국 이슈 요것이 다시 부상하는 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김남국 변호사와 이 지지자들, 이 사람들을 힘으로 그렇게 깔아뭉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있죠. 정말 세네요, 이 사람들. 자, 그 고집센 이해찬이가 타협안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센 사람들입니까? 자, 역시 대깨문들, 그리고 대깨조, 이 사람들이 이 조국을 수호하자는 이 비상식적이고 맹목적인 사람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요, 민주당 내분의 조짐이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시작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 총선입니다. 총선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이기면요, 민주당은 그냥 자멸이죠. 그리고 분열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당과 문통이 서로 갈라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민주당이 고전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우리 미래통합당은요, 드디어 이 TK 지역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림, 최교일 이 두 분께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대구에서 출마 준비를 했던 강효상 의원도 격전지죠. 이 서울 강북구에다가 이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요, 이미 TK 지역에서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정종섭 의원, 그리고 장석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뜸했죠. 그런데 드디어 이 두 분께서 추가로 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있는 이 민주당에 비해서 미래통합당은요, 드디어 합심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합심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역꾸역 노력을 해서 삐그덕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양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절대로 믿지 못하는 그 리얼미터 지지율, 요것도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8%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요, 상대방 거 4% 내지 5%만 뺏어오면은 상대방은 깎이고 우리는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동률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리얼미터 상으로 만약에 동률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긴 거죠. 이거 저는 한 15% 정도 이것을 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미터상 동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이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요, 계속 이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 집권당의 숙명인 것입니다. 자, 중국 폐렴이 잠잠한 것 같더니 완전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죠. 이것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중국 폐렴이요, 민주당에게는 가장 악재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중국 폐렴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크게 전염이 되었는데, 이곳을 다녀간 이 신천지 교인들이요, 경남, 과천, 제주, 전주, 대전, 전국에서 왔었나 봅니다. 이 신천지 대구 교회를 통해서 우한 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러한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요, 이러한 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것은요, 지금 이게 총선을 누가 이기고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이 중국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매우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 여기가 완전 뭐 사람들이 밀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국 폐렴이 확대되기에 정말 용이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 오명돈 교수가 이러한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40%가 감염이 되고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죠. 한국경제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정말 중국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이 중국인들 전면 차단, 요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중국 눈치를 그렇게 봐가지고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늑장을 부리다가 이렇게 확진자 100명을 넘기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대한의사협회 여기 최대집 회장님이요, 답답하다, 뭐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정부 말 믿지 말고 전문가 집단, 이 의협 말을 듣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만약 지금의 이 환자 급증이요,
이러한 답답한 행정, 이걸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이것은요, 당연히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다가 우리 국민들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국의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갑자기요, 매일경제에서 정말 이러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맥주, 이 코로나 있어요. 이 맥주가 엄청나게 팔렸답니다. 작년 대비 이 매출이 30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패러디가, 코로나 관련 패러디가 많이 나오니까 호기심 차원에서 이 코로나 맥주를 더욱더 많이 사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중국산 이 칭따오 맥주죠. 이거는 판매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칭따오 맥주 먹기가 좀 무섭기는 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온 거는 중국 술 말고는 좋은 게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반중 정서가 매우 심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은요, 조국 사태의 그 추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내분의 시발점이 되었다, 뭐 이러한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시끄럽죠? 자, 저의 예상대로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에요, 우리는 실수를 하지 말고 떨어지는 낙엽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세척, 정말 이것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